여러분의 올바른 독해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날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는 상황에 맞게 실감나게 읽어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전 훈련 해봐야겠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 함께 만나볼 글 제목은 지각생입니다. 누가 지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지각생에게 뭔가 사연이 있겠죠. 자, 상황에 맞게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는 우선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 인물의 마음도 알아야겠고요. 이때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투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자, 지각생 함께 살펴볼게요. 창수 어머니께서는 몸살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몸살, 뭐죠? 몸살? 몸이 몹시 피로하여 일어나는 병이에요. 몸살에 걸려봤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정말 온몸이 너무 아프죠?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파요. 못 일어나셨네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뒤늦게 어머니 대신 아침밥을 지으셨습니다. 자, 할머니께서 뒤늦게 어머니 대신 아침밥을 지으신 까닭은 어머니께서 몸살이 나셨기 때문이네요. 근데 뒤늦게 이제 아침밥을 지으셨는데요. 창수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먹고 가거라. 싫어요. 당번이라 학교 일찍 가야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선생님 지금 읽었는데 어때요? 이 창수의 말에 어울리나요? 좀 실감나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읽었느냐면 여기서 느껴지는 창수의 마음. 지금 당번이라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지금 아침밥을 하필이면 또 뒤늦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수가 지금 짜증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싫어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런 짜증나는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읽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창수의 마음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음. 할머니께서 뒤따라 나오시며 창수를 불렀지만 창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창수는 창문을 열고 교실을 정리하였습니다. 당번이라서 당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던 사이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왔고 창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덕재 자리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자, 덕재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덕재는 어떤 인물일까? 얼마 뒤 덕재가 헐레벌떡 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덕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을 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또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지각을 한 덕재를 보면서 야, 오늘은 덕재가 지각을 다 하고 라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글의 생략된 내용 한번 짐작해 볼까요? 야, 오늘은 덕재가 지각을 다 하고 라는 말을 했다는 건 덕재는 평소에 지각을 그래요, 잘 안 하는 학생이라는 거죠. 평소 덕재는 지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재야, 왜 늦었니?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덕재는 교실 바닥만 내려다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나 보죠. 왜 그랬을까? 뭐 늦잠 자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말을 안 해요. 창수는 고소한 마음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덕재도 지각을 다 하네. 그동안 잘난 체 하더니. 창수는 덕재가 그동안 이제 잘난 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원래 고소하다라는 표현은 뭐 음식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냄새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인데 마음에도 고소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소한 마음은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평소 창수가 덕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 잘난 체하더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수는 덕재를 시샘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창수가 줄곧 회장을 해왔는데 덕재가 전학 온 뒤부터는 덕재가 회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친구들도 덕재를 더 좋아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샘을 하는 거죠. 아, 참. 그렇다고 뭘 시샘을 해요. 그럼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그냥 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래요. 뭐 사람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덕재도 별 수 없군. 창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덕재를 보며 우쭐하였습니다. 우쭐한 마음에서 덕재도 별 수 없군 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에 어울리는 말투, 뭔가 의기양양한 말투가 어울리겠죠.
표정 또한 의기양양한 표정이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우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표정, 의기양양한 표정. 그런데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덕재는 왜 지각을 한 걸까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덕재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창수에게 왔습니다. 창수는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너에게 도시락 좀 가져다 주라고 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전화하셨더라. 내가 네 집에 들러 도시락을 가져왔어. 덕재는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창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밥만 안 먹고 나온 게 아니라 도시락도 싸우지 않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때는 이제 배경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을 때 도시락을 싸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덕재가 지각을 했구나. 그래서 말을 못했구나. 선생님, 저 창수 집에 들러서 창수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덕재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덕재가 진짜 좋은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성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수 때문에 그랬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창수가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창수를 배려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의 부탁을 또 거절할 수 없어서 자기가 지각을 하더라도 창수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거죠. 이 부분에서 덕재가 지각한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지문 내용은 끝나는데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창수의 마음. 창수의 마음 짐작하기.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요. 덕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아니, 그냥 덕재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좀 미안하잖아요. 지각을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덕재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의기양양하게 덕재도 별 수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샘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창수니까 이런 덕재에게 얼마나 더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친구를 오해하거나 이랬는데 사실 친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기 이 글에 나오는 창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게요. 지각생은 결국 덕재였구나. 자, 문제입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말투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어울리는 말투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때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적절한 말투를 찾을 수 있겠죠.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인물의 말에 어울리는 말투 찾기.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 등을 말투라고 하는데요. 말투를 살려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을 잘 전달할 수 있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을 알아야 그에 어울리는 말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말할 때 창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기억은 싫어요. 당번이라 학교 일찍 가야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부분입니다. 짜증이 난다 벌써 느껴지죠? 따라서 이에 어울리는 말투. 점잖은 목소리로 낮고 천천히 어울리지 않죠. 짜증난 목소리로 빠르고 크게가 어울리네요.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이듯이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니은은 어떤 표정으로 읽는 것이 실감날까요? 앞서 봤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표정을 묻고 있어요. 역시 니은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마음을 찾아봐야겠죠? 덕재도 별 수 없군. 창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덕재를 보며 우쭐하였습니다. 우쭐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에 어울리는 표정은 의기양양한 표정이 가장 어울리죠. 의기양양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기양양한 표정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의 마음에 지금 기분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말투는 내가 말하면서 바로 들리니까 알 수 있는데 표정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울을 또는 내 모습을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때 내 표정이 어떠한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가장 실감날 수 있을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게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게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